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토마토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소식들 모아봤는데요. 그 전에 일단 비트코인 가격 먼저 봐야 되겠죠. 이 비틀코인 오늘 한 번 더 꽈당하고 자빠집니다. 자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은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 8016불인데 8000불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많이 헤맸었죠. 자, 과연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될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은 마찬가지로 공포에 질렸습니다. 테더가 아직까지도 시총 4위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알트코인 시총들을 보시면은 이 하락형 쐐기에서 패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락형 쐐기는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 잘하면 알트코인들 상승 저희가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국 관련된 소식인데 이 부끄러운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아동 음란물 거래 한국인 다크 웹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들 모두 검거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잘 걸렸습니다. 한국 감옥 보내지 말고 미국 감옥으로 좀 수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1일 활성화 유저수 280만을 돌파했습니다. 월 활성화 유저수는 800만 명을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언제나 링크를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용, 웹용으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튜브를 시청하실 때 주소창 위에 있는 사자 머리를 누르셔가지고 광고 차단 기능을 해제해주시면은 광고가 나오면서 유튜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골 손님 리브라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레이얼 브레이너드가 미국 연준 공식 사이트 기고문을 통해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는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객들에게 최소한의 가격 보장을 해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일종의 압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여러가지로 고난을 겪고 있는 리브라 총괄은 최근에 CNBC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의회가 리브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단계의 리브라는 100서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 정식적으로 출시되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의회의 대처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만큼 지나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다음엔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탈퇴한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 리브라 연합을 탈퇴한 그런 회사들이 주주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진 것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리브라 협회 멤버를 더 추가하겠다. 최근에 제네바에서 첫 공식 회의를 열었었는데 관심을 보인 단체가 1,500여 곳, 이 중에서 180여 곳이 가입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리브라도 절대로 이제 굽히지 않겠다. 망했다라고 몇몇의 언론이 보도한 것과 저도 그렇게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 워렌 데이비슨 하원 의원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리브라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오히려 추가했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페이스북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만큼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죠. 자, 그리고 이어서 리브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셜미디어 블록체인 프로젝트 텔레그램의 톤도 굉장한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이 텔레그램의 톤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다가오는 24일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계속되는 미국 관련된 소식입니다. 전 CFTC 위원장 지안 카를로죠. 이 암호화폐 아버지라 불리는 이 사람이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달러 가치가 앞으로 하락할 수 있다. 특히나 여기서 다른 나라들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게 되는 것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형태의 달러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나온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 연준이 자체 암호화폐 패드코인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자, 아무튼 이 소식의 출처는 비인 크립토인데요. 이들은 미국 정치 전문 미디어 폴리티코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미국 내 다수 은행 기관이 패드코인 연구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출시 계획이 공개되면서 중앙은행 자체 발행, 디지털 화폐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는 분위기다. 또한 이어서 패드코인 안건은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진정한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한편 또 이제 재밌는 소식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재밌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닥터 둠 노리엘 루비니가 비트코인 캐시는 쓰레기 코인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타로 암호화폐가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 이 변동성에 대해서 꼬집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에 관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저버는 열심히 비트코인 캐시를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 옌이 은 1온스와 맞먹는 가치를 지녔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떨어진다. 이건 마치 금과 연동됐었던 달러를 사람들이 가치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이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퀀텀이 다가오는 17일, 이 17일은 아마 미국 기준 17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분증명 관련된 하드포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가격 펌핑 자체는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스틴 선이 최근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비트토렌트 스피드 2.2 버전이 출시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트코인 재단의 공동 창업자 왕신 씨가 이번에는 그의 트위터를 통해서 라이트코인 재단 직원들의 충성도가 높다. 라이트코인만큼 투명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삭감을 요구할 만큼 열정적인 프로젝트는 많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움직임들이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최근이었죠. 몇 달 전쯤에 찰리 리와 개발자들이 나눈 대화가 유출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에서 찰리 리는 그 누구도 라이트코인 관련된 개발을 원하지 않는다. 나 혼자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혹시 조작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글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화 자체가 사실이었었다라는 것인데요. 나중에 찰리리가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재단 자금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구설수들에 오르는 것이 아니 때는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이 생각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런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디다스의 지원을 받는 블록체인 기반 마케팅 솔루션 프로젝트 왬마 이 사람들이 아디다스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토로 암호화폐 및 주식 거래 플랫폼이죠. 여기서 이번에 새로운 포트폴리오 상품을 만들어냈는데요. 알고리즘 기업 더타이와 함께 만들어낸 그런 상품으로서 소셜미디어 시장심리 기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입니다. 참신하죠? 이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하루에 8억 5천만 개 이상의 트윗을 스캔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을지. 보통 이 사람들의 심리와 반대로 가는 게 암호화폐 시장인데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약간은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자, 이더리움 신규 주소가 전주 대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짧은 소식도 나온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정도의 인덱스 지수를 제공을 했었던 나스닥이 AI로 작동되는 100대 암호화폐 지수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CI100 지수라고 부르고 있고요. 월가 트레이더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실시간 실적을 빠르고 종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립토인덱스.com에 의해 디자인되었으며 인간의 개입 없이 작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암호화폐 이 트레이더들을 위한 여러가지 지표라든지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 카르마가 전기차 구매에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 소속 분석가인 옴카르 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왜 안전자산이 될 수가 없는가? 이는 비트코인이 미술품 시장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고가의 미술품들은 슈퍼리치들의 합법적인 지위를 대변한다. 천문학적인 가격에 낙찰되는 미술품은 대부분 경제의 버블 또는 신용대출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등장한다. 그렇지만 만약에 비트코인 보급률이 높아지고 비트코인이 진정한 안전자산이 된다면 ETF 출시가 허용될 것이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전통 자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비트코인은 언젠가 진정한 안전자산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조금 그 타이틀을 달기가 힘든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보급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관련 회사 중에 이 와이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와 구글페이를 사용해서 아주 빠르고 간편하게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인 와이어 V2를 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이 가능한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이, USD 코인 4종류이며 처음 구입 가능 최대 금액은 250달러에서 개인정보 보안 레벨을 올리면 추가로 1500달러까지. 기왕 하는 거 삼성페이도 좀 껴주지. 에이, 치사한 놈들. 자, 그 다음에 약간 좀 불안해질 수 있는 소식도 한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인 이 비트맥스의 펀딩비, 이 펀딩비는 매수 매도 포지션의 균형을 위해
거래량이 큰 포지션 투자자들이 작은 투자자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근 펀딩비의 비율이 역대 최장 기간 동안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 시세에 보다 큰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진단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비트맥스에서 17일간 저조한 펀딩비 비율 기록 후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동안 36.6% 폭락한 바 있다라고 추가로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불안불안합니다. 얘네들이 시세를 좀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으면은 좀 이렇게 자중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이 기관 투자를 통해서 굉장한 쾌거를 거뒀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3분기 암호화폐 신탁 유입 규모가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번 분기에 비해서 3배 이상,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그레이스케일의 인베스트먼트 이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트코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등 암호화폐까지 확대되고 있다. 자, 언젠가 비트코인이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날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비트코인을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저는 모든 암호화폐들의 탈비트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금요일 이 미국 기준이 되겠는데요. 드디어 1800만 번째 비트코인이 채굴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300만 개 더 남았다. 숫자로만 보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이거 뭐 축하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축하의 기념으로 가격이나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알트코인이랑 같이.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무역 분쟁 청신호에 힘입은 비트코인 금 따라가나. 자, 금 같은 경우는 조정받을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제가 즐겨보는 채널에서 많은 헤지펀드 트레이더들이 금을 이제 숏을 쳐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저는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금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미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떨어질 때가 되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은 이 금 가격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들이 누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미중 무역 전쟁은 청신호 나온 적 없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나 그 당일 날이었나 바로 영상에서 말로만 1단계가 마무리됐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사인된 딜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뒤집어 엎었죠. 이 관세 철폐하기 전까지는 너네들 농산물 안 사주겠다. 이 선거 끝날 때까지 중국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잡고 흔들 것입니다. 절대로 쉽게 이 무역 전쟁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점들 이제 제 의견이지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좀 화질이 안 좋은 거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하락형 쐐기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락형 쐐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위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일단 지표적인 기술적인 지표상으로만 봤을 때 위로 뚫게 된다 하면은 12,000불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정도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이 하락 추세가 빨리 진정이 된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도모하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이후 매도 압력이 가장 거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분석도 잠깐 읽어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3주간 100주 이동평균을 거듭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CMF의 고도가 계속 낮아진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여전히 매우 약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일간 차트 지표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7,750달러 부근에 자리 잡은 최근 저점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2018년 2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18년 2월처럼 그때 가격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회귀할 수도 있다. 참고로 그때 가격은 5,800불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이 베어 플래그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의견과 반대로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2015년 말에 시작된 이전 불마켓 강세장과 여전히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비트코인은 가격 100주 이동평균을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잠재적인 추세선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은 여러가지 이제 국제적인 환경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작용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달러를 찍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해결되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곧 있으면은 이 브렉시트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움직임이 확실히 크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모아온 정보들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 필요합니다. 광고 시청 처음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바쁘신 분들은 이 광고가 끝날 때까지 영상을 재생만 시켜주셔도 제 채널에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